자, 중급반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요. 자, 오늘은 유튜브랑 같이 병행해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편하게 유튜브 촬영한다고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되고 평상시 같이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과제는 이 소사나무 수영 교정입니다. 소사나무 수영 교정이고 지금 이 시기에 드디어 입이 다 떨어졌어요. 입이 다 떨어지고 나면 본격적인 수영 교정을 하는데 수영 교정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직접 해보고 같이 철사도 교정해보고 최종 수영 마무리까지 중급반 오늘 교육 안에서 이 큰 나무들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4시간. 아마 열심히 하면 절반 이상은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나무를 내밀면은 와 해요.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큰 나무를 우리는 할 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데 조그만 나무 놔두고 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나무는 1mm만 틀려줘도 뭔가 틀린 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근데 교육생 여러분들은 감지를 하지 못해요. 왜?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디테일함을 어떻게 극복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어지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수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해서 저 방식대로 하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나무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각 나무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수영이 있는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살려서 자연스럽게 연출해낼 수 있는가 또는 나무를 로봇손목같이 보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지 정리예요. 가지 정리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1년 내내 치열하게 관리를 했다면 필요 없는 가지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무슨 목적에 의해서 더 자란 가지도 있고 또는 내 목적보다 덜 자란 가지도 있고 또는 원치 않은데 몰래 나온 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작년 봄하고는 올 봄하고는 사뭇 틀린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 재조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모든 가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양을 해야 돼요. 이 가지는 내가 키울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키울지 말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이 나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본인 나무라면은 매일 보면서 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중에 가을에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사전에 충분히 눈에 익히고 나서 들어와야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부터 계속 이것들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작수를 하는 거고 지금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정리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뭘 잘라야 될지를 몰라요. 왜 잘라야 될지를 모르냐면은 저희는 여기에서 이 나무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진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교육생 여러분들이 나무를 만지면 어떤 마음으로 가시냐면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가지도 자르지 못하고 붙이게 되고 또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시 기초 소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나무를 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눈에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다 보면은 소재가 돼 있고 다시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완성되어 있는 나무가 소재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가면서 다시 빌드를 할 것인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무는 우리가 끝에 있는 눈이 아니라 몸 전체에 다 눈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눈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나무가 이런 데서 싹이 나온다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데서 나온다 해서 이상할 게 없어요. 이 나무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나무 전체가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오래된 곳에서 잘 안 나올 뿐이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서 부정화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데다 케이블 타일을 묶어놓고
압박을 해버리면 그 부분이 살이 찌면서 손상이 되니까 나중에 케이블 타이를 풀고 나면 그 부분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나무가 전체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집중 치유하기 위해서 눈을 거기서 내민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를 부정하라고 제끼면 안 되고 충분히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복원되고 나면 지네들이 알아서 도태가 돼요. 거기서 막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눈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2cm, 3cm 미만에서 머물러 있어요. 한겨울이 와서 보면은 요만한 부정화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도 된다. 이 시기에 정리해도 되지. 4, 5월 달에 나왔다고 해서 부정화라고 막 제껴버리면 나무가 복구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가 눈이라는 거. 다만 늙을수록 잘 안 나온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나무 만들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무의 경우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지를 최소화로 가요. 가지를 지금 이런 우리가 빌드 작업부터 많이 달고 가면은 그 다음은 정말 어려워져 버려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매년 1.2에서 1.5배만 우리가 상승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빌드를 해 나가면은 굉장히 수월한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완성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6개월, 1년 사이에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막 서사나무를 생장기에 잎을 딴다거나 순짓기를 뭐 강력하게 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지만은 그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할 정도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키워내서 나무가 자연에서 100년을 자랐으면 100년의 세월이 쌓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은 만든 세월이 쌓이기 때문에 그 세월을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월도 공력입니다. 그죠? 1, 2년 안에 내가 만들어서 뭔가 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키워가면서 그 세월을 쌓고 나면은 모두가 봤을 때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눈인데 이 눈을 다 갖고 가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죠? 우리가 교육 초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수세 조절. 수세 조절의 의미가 뭐예요? 강한 눈은 억제하고 약한 눈은 강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세력을 평준화시키는 게 수세 조절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도 강한 눈들은 강하고 약한 눈들은 약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 움에서 필요 없는 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나무가 정말 강한 나무라면은 이 눈들을 경쟁시키다가 뭐 이른 봄에 필요 없는 눈들을 다 따주거나 또는 수세가 약한 나무, 이 눈 정리 시기가 있어요. 이 눈 정리 시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눈이 난다 그거죠. 이런 데서 나는데 지금 분명히 필요 없는 눈이에요. 겨드랑이에서 나는 눈은. 그럼 무조건 빼줘야 돼 그거를. 근데 언제 빼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 없는 눈은 어느 정도 제거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 정리 제가 해줄 거고요. 가지 정리하면서 눈 정리까지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영을 교정을 할 건데, 수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나무가 전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주간, 이게 우리가 이제 주간이라고 하죠. 총 9개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간이 주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립 소사나무라고 하는데, 주립이란 말이 9개의 줄기가,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줄기들이 모여서 형성한 나무를 보고 우리가 수영적으로 주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 포인트가 주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는 모든 주립에는 주간이 존재하는데 이 주간이 뚜렷할수록 좋은 나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7간, 9간, 11간 있는데 어느 게 주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나무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선택할 때 이 주간이 뚜렷하냐 안 뚜렷하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간을 그러면 어떤 게 주간이 세냐고 하면은 주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굵기, 높이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이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이게 굵은데 영역을 조금 갖고 있으면은 5년, 10년 후에는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뒤쳐져요. 왜? 영역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람이 그만큼 더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많이 갖고 있는 애한테 주간의 위치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서 만들었던 수영이 파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이 갖고 있는 영역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간들의 서열이 확실해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야 돼요. 서열이 없으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고. 예, 주관은 뚜렷하지만 나머지들이 비슷하면 원근감을, 깊이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굵은 애들은 앞에 있는 것 같고 얇은 애들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깊이감을 표현을 해야 이 줄입의 진정한 깊이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굵기, 물론 앞뒤 놓는 포지션도 중요하지만은 나무의 굵기라든가 가지고 있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다음에 부간들의 영역이 얼마만큼 자기들이 서열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소재를 선택해도 소사나무 줄이 크게 실수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줄기가 9개예요. 그죠? 줄기가 9개인데 이 나무의 전체 형상을 맞추려면 과연 몇 개의 가지가 필요할 것인가를 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가지를 달겠다고 하면은 수백 개씩 달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가 너무 빡빡해지고 가지가 많이 붙어 있는 만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밑둥치보다 윗둥치들이 점점 굵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30년을 놓고 키울 때 윗둥치들이 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지를 달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완성도는 이 가지 개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지 끝에 있는 세지들의 완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습격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의 가지가 이렇게 책받침처럼 얇아서 그 위에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가지가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게끔 하기 때문에 많은 가지를 두지 않는다가 기본이고, 뒤로 나중에 파생되면서 완성도가 높아가면서 가지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지들은 가급적이면 2-3개 이상 달지 않고, 그런다고 해도 이 9개 줄기이기 때문에 2-3개씩만 달아도 27개예요. 그죠? 4개씩 달면 36개가 되는 거고. 최대한 우리가 소사나무를 볼 때 전체적인 형상으로 입이 덮였을 때도 중요하지만 입이 벗겨졌을 때 앞에서 볼 때 뒤에가 대부분 보여야 됩니다. 앞에서 가리면 안 돼요. 왜? 앞에만 보이면 뒤에가 안 보이면 나무가 조그매 보이고 깊이감이 없고 표면적인 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찌르는 가지야 후면에서 끝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가지의 그 길이, 폭이 이 나무의 깊이감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따로 깊이감을 나는 게 아니라 이 앞뒤에 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은 보이는데 뒤가 안 보여. 뒤가 이렇게 절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폭이 좁은 나무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앞까지 볼 때 뒷가지가 잘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꼭 보여야 되는 가지인지 가지가 아니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지들을 이제 설계를 할 때 늘 이렇게 손바닥에 가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철사를 감아서 놓게 되면 굉장히 평면적인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려봐요. 돌려서 밑으로는 가지가 떨어지고 위로 덮어가는 형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이 위까지보다 아래까지가 더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다는 형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굵은 거는 밑에 가고 얇은 거는 위로 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밑에가 굵고 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철사거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를 게 없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메인입니다, 원래. 근데 이쪽에서 강력하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도수가 더 많고 연도수가 없어요. 이건 말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 나와서 얘네보다 빨리 자랐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형상이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역전이 돼서 이게 밑으로 가야 돼요. 회전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써먹지 않고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정화 있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상처 있죠. 이 상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가지가 나와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뭉툭하게 변하죠. 그래서 이런 망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피리 양쪽으로 다 제거해서 손으로 비빕니다. 눈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까지랑 여기까지랑 생겼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전을 줘서 이렇게 가지 정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가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런 애들 필요 없는 애들이죠. 여기서 가지 나와봤자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이고 아무리 빼져 나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포지션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는 써먹을 수 있고요. 여기도 옆으로 가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위로 올릴 것인지 옆으로 뻗어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옆에 보면 보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완성도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애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굳이 안에서 끄집어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쓰면 안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한 지그재그로 좌우로 가야 되는데 우우 좌우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지들을 하나 빼서 여유와 공간을 줘야 여기서 또 장가지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간을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애가 굉장히 포지션이 이제 또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쪽도 빼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쓰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정리해 주시고 재단 맞춰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쪽에서 나왔어요. 이거 뻗어 나갈 거고 뻗어 나갈 건데 얘가 나오기가 상당히 포지션이 보통 보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가지가 터져 나오는 쪽은 우리가 말하는 엘보예요. 엘보. 이 엘보란 말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이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가지가 나오면 좋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가지가 나오면 좋은데 얘는 팔 안쪽에 역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쓰지 않고 빼준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가면은 다 쓰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은 좌우인데 좌우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 빼주고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가시면 돼요. 자, 여기도 가지인데 이런 가지를 쓰기가 어려워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개만 써서 이거 끊고 두 개만 써서 여기서 다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가야 돼. 생각보다 이지하게 가야 돼요. 이런데 눈 있는 거 떼어주시고요. 그죠? 생각보다 심플하게 가도 어느 순간 가면은 이 두 개로 시작하지만은 여기서 또 끊고 가서 또 파생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여기 가면은 16개, 32개 돼 있어요.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개씩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눈이 하나, 두 개가 순으로 나온다 치면은 그 순이 또 순을 낳고 하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종 완성력을 이 정도에서 봤을 때는 차근차근 키우면은 여기서 나중에 장가지가 그윽하니 받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받지 마라. 이것도 하향으로 떨어진 가지 쓰지 않습니다. 아래로 밑에 포지션이 절벽 아래쪽으로 붙어있는 포지션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도 저런 가지는 도태돼요. 왜?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죠. 나무 스스로. 이런 것도 부정화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런 데도 잘 보시면 다 부정화 있어요. 그죠? 이런 데 다 부정화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부정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비벼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비벼주면 돼. 이렇게 일일이 보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비면 돼요. 이렇게 항상 부정화는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꼭 삼거리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일불자를 써서 부정화예요. 필요하면 정화라고 부르겠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엘보 안쪽에서 난 애들 그런 애들 철저하게 해주시고 무의식적으로 이런데 손으로 만져서 부정화들 안 나오게 하는 게 방법이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는데 여기 또 나오려고 하잖아요. 어딘가 불편하니까 나왔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고 이 끝 재단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나중에
예, 지금 맞춰도 어느 정도 맞춰도 되는데 철사를 걸고 수영을 잡다 보면 약간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절단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구태여 지금 예, 짐작으로 너무 하면은 나중에 너무 잘랐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긴 듯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수영 교정할 때 그때 작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에서 나왔으면 써먹는데 안쪽이라 써먹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써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여기가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하나만 써서 여기서 파생을 시켜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 파생을 시켜야지 예, 밑에서 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것도 예, 엘보 안쪽에서 난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도 굵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절간이에요. 이게 그쵸. 눈과의 사이를 절간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끊느냐고 봤을 때 여기를 끊어도 좋은데 여기 끊는 게 더 좋아요. 왜? 이 사이가 여기보다 오히려 더 좁잖아요.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이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기점까지 가면서 파생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 먹어치는 거죠. 예, 더 좋은 방법은 여기서 잘라서 다시 여기 더 밑에서 가는 것도 방법인데 일단은 예, 여기까지 놔두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오래된 가지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이거는 신생가지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 신생가지들이 갑자기 힘을 받아서 예, 급성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에 얘네들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애를 살리려면 애를 죽여야 되고 애랑도 타협을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고 여기 일부 없애고 애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예, 당장 내년에 예, 뭔가를 완성도를 높이려면 키워서 채우는 게 좋죠. 하지만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잘려 나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3, 4년 뒤를 보고 심플하게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